안녕하십니까. 바운스 TV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제친 중국 기업 얘기를 할 텐데요. 떠오르는 기업 스타트업인데 틱톡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원래 이 회사 이름은 틱톡이 아니고 바이트 댄스군요. 바이트 댄스. 예. 우리가 셜리 댄스도 아니고 셜리 댄스 아니고 바이트 댄스. 상당히 그 생경스러운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틱톡을 서비스하는 회사다 그러면 젊은 층에서 바로 그 회사 바로 알아들 텐데 이 회사가 이제 핵심 사업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뉴스 서비스. 그 독자가 어느 매체를 좋아하고 어떤 분야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매일 이제 그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뉴스 서비스 하는 데군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를 그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 틱톡 사업을 그 펼치게 됐는데 이 회사가 이제 비약적으로 그 성장하게 된 이유는 이제 2017년부터 해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자산 가치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오고 있죠. 중국에만 갇히지 않고 글로벌한 기업으로 간 거네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업계의 지존 자리에 오른 그런 대단한 기업입니다. 영상을 다 갈구하는 그런 시대이니까요. 그러면 틱톡이 무슨 의미인가요? 틱톡은 이제 소리 나는 음인데 그 중국식 표기로 하면 이제 두 음이에요. 떨뚜자하고 소리 음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을 흔든다. 소리에 떤다, 음악에 흔든다, 뭐 이런 느낌이군요. 춤과 이제 음악이 결합됐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틱톡이라는 그 의성어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틱톡. 그럼 바이트 댄스, 이 회사 이름도 틱톡은 알지만 바이트 댄스는 생경하다. 근데 바이트 댄스라는 단어 자체도 또 생소합니다. 맞습니다. 이 바이트 댄스, 그 바이트가 뭐냐? 그 우리가 그 컴퓨터의 그 정보 처리 용량을 나타낼 때 이제 비트, 바이트 그렇게 얘기하죠. 기가, 메가 이런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그 정보 처리 용량을 쓰는 그 최소 단위 그 바이트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댄스는 춤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풀어본다면 IT 기술을 활용한 그 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것을 내세우려고 만든 이름인 것으로 좀 풀이해 볼 수 있죠. 어쨌든 춤, 오락, 흥미, 재미 이런 거하고 연관이 다 돼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바이트 댄스 틱톡을 만든 창업주는 누굽니까? 창업주는 이제 중국 발음으로 이제 장이밍. 우리가 이제 한자식 표기하면 장일명인데 그 베풀장자하고 한일자에다가 이제 울명자를 쓰는 그 장일명입니다. 근데 중국식 발음으로는 이제 장이밍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천진에 있는 남계대학, 중국말로 이제 낭카이 대학 텐진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그 이 회사를 이제 창업한 친구죠. 이제 83년생인데 이제 우리 나이로 하면 올해 이제 38살. 30대 전후에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설립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제 일군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이 친구 참 이름 잘 지었다. 그 베풀자자에다가 한일자 그리고 울명자. 한 번 울었는데 이 세상을 이제 놀라게 경청동지할 일을 그 벌이는 그런 울음소리를 좀 내지 않았는가. 앞으로 이제 부를 축적했으면 그 성에 따른 그 뜻대로 배품까지 이어진다면 그 선한 그 영향력까지 행사한다 그러면 제대로 진짜 이름값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장이밍 83년생인데요. 사진을 보니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아주 이 셔츠 그냥 막 편한 셔츠 입고요. 옷도 복장도 마치 그 주커버거처럼 저커버거 같은 그런 느낌이라 창업자 느낌이 나는데 지금 38살, 2012년에 회사를 만들 때면 83년생이니까 30살이에요. 30살이죠? 정말 중국이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또 IT 강국, 그런 것도 있어요. 바라는 게. 자, 그러면 바이트 댄스 틱톡이라는 회사의 밸류?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창업한 지 8년인데 올해 그 추정되는 자산 가치가 지금 이미 1,000억 달러를 넘어섰죠. 1,000억 달러라. 얼마인가요? 우리 돈으로 하면 120조 원이 넘습니다. 120조. 삼성전자가 시총이 한 300조 정도 되거든요. 한 3분의 1에 육박하는 엄청난 회사네요.
스타트업인데 이 정도면 뭐 스타트업을 이제 평가하고 자산 가치를 이제 그 평가하는 네. 그 CB 인사이츠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기관이 이미 그 2018년도에 네. 이 회사 자산 가치를 750억 달러.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스타트업 업체 그 1위를 기록했던 게 이제 자동차 공유 서비스 그 우버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버, 상장했죠. 우버는. 네, 예. 우버를 제꼈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올해 앞서 말씀대로 이제 1,000억 달러의 자산 가치를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 이 회사의 성장 속도가 진짜 뭐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올 1분기에 그 매출액이 얼마나 기록했냐면 자그마치 이제 400억 위안 중국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한 6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분기에. 예, 올 1분기에 거둔 매출이.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네이버가 1년 동안 2019년 그 전체 매출액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아니 뭐 게임이 네. 다르니까요. 네이버의 한계, 네이버가 뭐 국내에서 정말 대단한 기업이지만 네이버의 한계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가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기 중국 자국익과 함께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플레이 그라운드가 다른 뭐 거죠. 네. 규모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유니콘 기업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니콘 기업 얘기했죠. 네. 얼마나 그랬죠? 유니콘의 기준이? 유니콘의 기업이 이제 그 스타트업이 네. 그 기업을 창업한 이후에 상장 이전까지 자산 가치가 이제 10억 달러가 넘으면 유니콘 기업이다. 그리고 100억 달러가 넘으면 데카콘 기업. 네. 그리고 1000억 달러가 넘었으면 우리가 헥타콘이라고 부르는데 네. 세계 최초의 헥타콘 기업으로 등극한 회사가 바로 바이트댄스입니다.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뭐 어마어마한 상당히 일이죠. 그 대단한 기업이네요. 세계 최초의 바이트댄스라는 기록을 기업이. 갖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니콘이라는 게 그 전설 속 상상 속의 동물 아닙니까? 네. 근데 자산가치 10억을 만드는 게 전설과 상상 속의 동물을 만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가치가 1,000억 달러가 넘었다는 거는 유니콘 기업 100개를 만들어냈다는 얘기하고 그 뭐 다르지 않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그거 사용자들이 돈 내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전 안 써봤지만 깔아보셨다면서요. 네, 깔아서 좀 보기만 했습니다. 네, 근데 대단하네요.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돈 찍는 기계다. 중국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이 뭐 이 회사의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돈 찍는 기계다. 근데 돈 찍는 기계도 그냥 돈 찍는 기계가 아니라 네.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미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갖고 미친 돈 찍는 기계다. 내가 이런 또 별칭까지 지금 붙여. 손담비네. 미쳤어. 네, 좋은 의미에 미쳤다는 거죠. 그죠? 돈을 막 미친 듯이 벌어들인다는. 그 개업하면 그 화분들 보내잖아요. 옆에다가 뭐 축 발전. 예전에는 뭐 그다음에 돈 많이 버세요. 그 유명한 게 돈 세다가 잠드세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 미친 듯이 돈을 버는 기업인데, 근데 중국 기업인데 사실은 글로벌 물론 외국인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틱톡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우리도 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하면 또 수고로움이 좀 따르는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뭐 촬영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좀 편집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하고 자막도 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틱톡의 장점이 뭐냐면 짧은 동영상 뭐 15초에서 한 30초 되는 짧은 동영상과 그 사용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서로 즐길 수 있는 그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다가 이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그 편의성이 상당히 높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구나 고민하지 말고 여기서 와서도 한번 놀아봐라. 그리고 요즘에 이제 특정한 콘텐츠를 이제 패러디해서 노는 그 밈놀이 현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밈놀이의 놀이터를 제공해 줄 테니까 쉽게 와서 그냥 즐기고 가거라. 뭐 이런 것들이 그 전 세계 이제 젊은 층들을 갖다 이제 열광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사용자의 그 거의 한 80%가 35세 이하고 또 좀 세분화 한다 그러면은 그 한 3분의 2 정도가 25세 이하.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의 그 아주 열광적인 놀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시네요.
까셨다며요. 깔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틱톡이라는 그런 회사가. 그러니까 들어가면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되게 쉽게 자기는 뭘 고민하고 만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그냥 즐기고 놀면 알아서 뭐 이것도 붙여주고 뭐 예를 들면 음악도 깔아주고 되게 쉽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틱톡이라는 게. 유튜브보다 훨씬 더 그리고 이제 공유하고 이런 게 쉽다는 거. 우리도 그러면 다음 주부터 틱톡으로 찍죠. 네. 한번 깐 거 보고. 자, 틱톡 얘기는 틱톡이란 그 앞서 이제 바이트댄스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틱톡의 슬로건이 소확행이 아니고 숏확행. 숏확행이다. 이게 뭡니까, 숏확행은? 우리가 그냥 소확행 하면은 그 소소한 거 갖고 확실한 행복을 찾자. 네, 조그만 이런 행복이죠. 의미로 네. 그 즐거움을 찾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 소확행, 소자 대신에 이제 숏,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서로 뭐 즐거움을 좀 공유하자. 네. 그래서 이제 틱톡의 슬로건이 숏 확행입니다. 네. 근데 뭐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정말 전 세계적인 지금 기업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제2의 알리바바, 제2의 바이두 같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바이트댄스와 틱톡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요.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도 틱톡 뭐 사용 못하게 한다느니 뭐 되게 좀 시끄럽거든요.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하고 상당히 연관이 좀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 그 바이트댄스에서 운영하는 틱톡, 그 틱톡의 이제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스타트업계 최고의 지존자리에 지금 오른 상태 네. 아닙니까? 오르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견제구도 많이 등장하고. 예.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정부 변수가 이제 허들인데 정부 변수가 어떤 거냐면 그 바이트댄스가 이제 중국 기업인데 중국 정부에서도 이 틱톡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문화를 좀 훼손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다. 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조금 선정적인 그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무리하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가야 뭐 그렇기 또 흥행이 때문에 되겠죠. 예. 뭐 열광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그 사회주의 문화를 좀 훼손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국 공산당한테도 견제를 당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이밍이 예. 설립자가 이제 뭐 사과도 하고 앞으로 좀 조심하겠다 네. 이런 성명도 이제 발표를 했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기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이제 외교 분쟁이 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서 틱톡의 그 자국 내 서비스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입법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근데 네. 이미 미국 군대 내에서는 이제 사용을 못하게끔 해놨고, 예. 그리고 또 그 인도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국경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인도는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몇몇 나라들이 그 차단을 하거나 차단을 검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국 정부들 여러 나라들이 만약에 이 서비스를 차단한다면 결국 이제 독자 매출이 주는 거니까, 네. 수가 이제 감소하면서 독자 수, 예.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그 요인이 분명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굉장한 위험 요인이면 틀림없는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선투자한 데들이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뭐 손정희 씨가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뱅크도 여기 투자를 했고. 아, 손정희, 마사요시, 손 여기 또 투자해. 어쨌든 안 뻗친 데가 없어. 돈 냄새 잘 맡아.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 이제 그 세콰이어 캐피탈도 예. 여기 선투자를 했고 또 그리고 제너럴 애틀랜틱이라고 이제 사모펀드도 투자를 예. 했습니다. 근데 이 기존 투자했던 그 사모펀드나 이제 캐피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들은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상장을 시키고 기업을 공개하고 싶어 할 텐데 문제가 좀 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 간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그럼 이제 운영 주체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분사를 그 전제로 해서 네. 인수 작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아, 바이트댄스 안에 있는 틱톡만 이제 떼가지고. 근데 요거는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쉽게 결정이 나기는 뭐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상장 문제도 원래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시키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홍콩에 먼저 상장을 시키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분명히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원체 몸집이 커졌고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 캐시의 여력도 많다 보니까 이미 그 이쪽 그 바이트댄스 경영진들이 이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금융업종 지위라든지 그 쇼핑몰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이 그 스타트업계의 지존으로 이제 등극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스타트업계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네. 돌아갔었는데
지금 이제 1위 기업이 이제 그 중국 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 업계도 핵심 축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죠. 그리고 하나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앞서도 이제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네. 얘기 했는데 세상에서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을 넘어가는 기업이 만약에 앞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바이트댄스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틱톡 얘기를 했는데요. 예, 못다한 이야기 또 있으세요? 네. 글쎄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뭐 특별한 내용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특별한 내용이니까 해야죠. 여담입니다만 네. 이 그 바이트댄서의 그 창업주가 나온 학교가 이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진 네. 난카이 대학이라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난카 대학이 원래 뭐로 유명했냐면 모태통 체제에서 국무원 총리를 역임했던 주울레, 네. 쪼원라이, 조원라이, 네. 예. 거기 출신 출신이에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게 주울레가 나온 그 학교로 유명했었는데 이 바이트댄스가 나오면서 장희민이 엎어버렸어요? 장희민이 엎어버린 꼴이 장희민이 돼버렸죠. 나온 학교로. 장희민이 나온 학교다. 그래서 이제 유명세를 좀 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하고도 관계 있는 그 얘기가 있는데 네. 우리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예. 대통령 퇴임하고 2006년도에 그 난카이 대학에서 그 명예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는 학교 출신이라는 얘기죠. 네. 무슨 대학이라고요? 난카이 대학입니다. 난카이 대학. 한자로 하면 이제 남계 대학인데. 남계. 네. 예, 미국의 중국에서 유명한 대학으로 떠오르고 있는 난카이 대학 얘기를 PS, 포스트 스크립트로 전해드렸습니다.